IAEA 보고서는 첫째는 알프스 성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거르고 있는지. 한국의 정부 여당은 멍청한 세력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물 먹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에 그 15일간 단식을 끝내셨는데 이제 복식 과정은 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단식을 끝냈으니까 15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넘어섰네. 오늘 화요일이니까. 8일차 복식하고 있는데 한 3, 4일은 미음을 먹었고 이제 죽을 먹고 있어요. 하여튼 살이 한 8.5kg 빠져가지고 옛날 청년 때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데 속에서 기운이 아직 이렇게 싹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겠네요. 이 온수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첫째는 국회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텐데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방류수를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찬성을 하게 됐는지 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데 일본이 방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로서는 국정조사 특위를 정상화하는 일이 우선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의 여론이 한 85% 정도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국내에 이게 뭐 괴담이냐 과학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섞이기도 하고 혼선도 빚어지고 그래서 국내 여론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이것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일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홍보에 좀 집중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국민 홍보를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근데 이 일은 국내에서 이제 여론을 잘 만들어도 결국 판가름 나는 건 국제사회 아니겠어요? 국제사회의 소위 방류수 오염에 관한 반대 여론을 잘 묶어내고 의견을 모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여론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요번에 보니까 일본의 외교력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이미 2017년에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벌써 그게 5년, 6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바닥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일본에서 아주 여론이 세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일본 방문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거의 보도도 없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단식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항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교토통신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전체 국민의 80%가 정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자민당 정권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되게 끌어가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는 방출 찬성이 지금 31%, 반대가 6%.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큰 차이가 없는 정도. 어디서요? 일본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또 중국, 러시아가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잘 묶어내는 중심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야당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국제연대를 대폭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예 보고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과학적이다고 내세우고 있는데 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지. 과학적이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희석을 시켜서 방류할 때 방류수의 기준치가 국제 기준에 맞는다.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희석시키면 뭐든지 기준치에 맞죠. 근데 이를테면
그것이 소금이나 설탕 같이 물에 녹는 거면 네. 희석시켜서 기준치에 맞으면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핵종이라는 게 녹는 게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해역이 오염이 됐다. 근데 뭐 물을 떠보니까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잡혔냐면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우럭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슘이 녹지 않고 그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럼 바다 밑에 세슘이 깔릴 거 아니에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세슘을 플랭크톤이 먹고 이 세슘을 먹은 플랭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러다 우럭까지 온 거거든요. 생태계 안에서 농축되어지는 거. 이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슘 기준치 180배가 나왔다는 게 그런 우럭이 나왔다는 게 생태계에서의 농축이 어떤 건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 IAEA 보고서는 첫째는 알프스 성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알프스가 제대로 걸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고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알프스 성능이 제대로 된 건지를 우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거른다고요. 근데 IAEA는 이걸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일본이 그걸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통해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체에 농축되어지는 생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우리가 거기에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흘려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처음에 흘려봐야 별로 안 흘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돌아오려면 바닷물에 퍼져 있고 바닥에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장 영향은 안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후 이런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 이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확인된 게 아닌 거죠. 해양 방류하는데 알프스로 처리한다는데 알프스의 성능도 검사를 안 하고 또 그렇게 방출하면 생태에서 이게 어떻게 축적될 건지 그 사람이 먹는 건 그걸 먹으니까 그걸 또 하자. 또 장기적인 장기적인 소위 영향 평가 이것도 하지 않고 대안 검토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이 의뢰한 것 또 일본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조사를 한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미 2015년에 일본 사람이 IAEA 사무총장을 할 때 그때 일본에다 준 방안 검토하라는 권고했던 방안이 해양 방출 방안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셀프 검증한 거예요. 셀프 검증. 해양 방출을 권고했던 기관한테 일본이 의뢰를 해서 일본이 준 자료만을 가지고 IAEA가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IAEA는 전혀 과학적이질 않아요. 요번에 내가 놀란 거는 사무총장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외교관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는 그 물 먹을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자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 정치인 소리. 그건 정치적인 용어지. 외교를 했던 사람이 정치적인 용어로 우리나라에 와서 과학을 설득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그렇게 안전한 거면 일본한테 거기 물도 부족하다는데 물을 마시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영하게 하든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써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바다에다 흘리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돈을 대줘서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을 우리 지원해 주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정부 여당 쪽 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이 돈이 없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다. 그 나라가 이게 돈이 없어서 싸게 하려고 그걸 했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얘기를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일본 보고 이거는 틀린 방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 피해가 우리한테도 오니까 제발 하지 마라. 근데 왜 제일 싸구려로 하냐? 니네 돈 없으면 우리라도 돈 대줄게. 이 얘기는 니네 돈 많은 나라가 왜 그래? 그리고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일이잖아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제가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예요. 아.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그걸 위해할 수 있는 일이고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네. 이거는 정말 국가로서는 돌다리를 10번쯤 두드리고 가야 될 일이에요. 10년 후 안전한지 20년 후 안전한지 성일정 의원이 뭐 5개월 6개월 후에 우리 피해 없으면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 하나만 한 소리죠. 처음에 많이 흘리지도 않고 조금 흘리면서 그게 다 희석돼서 우리한테 올 텐데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우리가 한 얘기를 우리가 진짜 돈 대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라도 해서 막고 싶다. 그리고 일본 니네 왜 돈 많은 나라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싸구려 손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냐. 니네 정말 양심 없는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정부가 해야 될 그 얘기입니다. 야이 사무총장이 왔을 때 민주당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부 여당에서 국격을 무너뜨렸다. 뭐 이런 비판을 갖다가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죠, 바보. 예. 저는 일본은 아주 불량한 나라로 기록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의 정부 여당은 멍청한 세력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아무한테도 지지 않는 나라,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나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나라, 이게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나라지. 강대국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무조건 쫓아가는 나라가 그게 존중받는 나라입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가서 한 얘기도 그렇고 우리의 주장을 분명하게 한 거잖아요. IAEA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네. 그걸 하나하나 지적한 것이고. 네. 아니 그 사무총장이 물을 마실 수 그럼 일본 사람한테 마시라고 해라. 네. 그게 무슨 국격이 훼손되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당당한 주장이고 그리고 그런 정도의 얘기는 국회의원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여당 의원들만 국격이 훼손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정말 굴종적인 거를 가장 국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봅니다. 대통령이 나토 방문 시에 기시다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 사실상 IAEA 오염수 방류를 열어준 거죠. 예, 열어줬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서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3인당 국회의원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단식할 때 저를 방문했어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단식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을 얻었다. 고맙다. 그래서 저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근데 이상한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일본은 득이 있잖아요. 방류수를 빨리 없애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고 하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득도 있고 싼 가격으로 이거 처리하는 득도 있고 우리는 아무 득이 없어요. IAEA도 미국도 우리 정부도 모두 방류를 지금 용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여름에 방류한다면 실제 방류는 저지할 수 없는 겁니까? 일본에서 다 이제 설치해 놓고 문 열면 방류가 되는 거니까 이미 뭐 오염수도 채워놨다고 그러잖아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 국제 여론도 환기시키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8월 달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쯤 남은 기간 동안 국제연대도 통하고 일본의 여론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국내 여론도 키우고 그걸 국제사회 호소도 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해양재판소 이런 데다가 제소도 하고 이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본이 끝끝내 방류를 한다면 그 시설은 일본이 갖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방류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30년 방류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좋은 거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은 어민들에 대한 대책도 예산으로 많이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한편으로 역시 그래도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중간이라도 어떻게든지 막을 그런 노력은 계속 해나가야죠.